안녕하십니까. 공인재무설계사 김현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직장인 현금흐름관리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직장인 현금흐름관리에 이제 대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건 아마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고정 지출 요소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잘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가야죠. 하나는 지출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축과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지출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이제 있어서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관리를 할 때 가계부를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답변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실 텐데요. 가계부를 쓰는 거는 우선 원래 써오셨던 분들, 스트레스 없이 이게 습관이 돼서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재무적인 습관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가계부를 쓰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로 이제 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때까지만 가계부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산 관리입니다. 보시면 가계부는 진단에 필요한 거고요. 예산은 처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결국은 소득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내가 얼마를 쓰는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산은 내가 받은 소득은 알고 있잖아요. 나는 얼마 정도 저축하고 얼마 정도 투자할 거야. 이런 목적에 맞춰 필요하니까. 그럼 남는 돈이 이만큼이네. 이 금액 안에서 내가 생활해야겠구나.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다. 다르죠. 소득과 지출이 이제 소득 다음에 지출이 먼저냐 혹은 저축과 투자의 계획이 먼저냐 이거에 따라 그 두 분의 평생 어떤 자금 관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는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예산이 딱 구축이 되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켜나가시면 이 부분은 의외로 이제 습관이 돼서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개월, 100일이 고비죠. 예산 설계 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일부러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놓은 엑셀 화면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 가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잘 안 보이게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가계부를 쓰시던 혹은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의 이력을 가지고 확인을 하던 어떤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부터 여러 가지 사전에 정해진 어떤 항목을 따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원래 편하던 대로 구성해 놓은 그런 항목에 맞춰 가지고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어떤 돈이 지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달 이런 거 관리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현금 흐름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큰 덩어리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 지출, 생활비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 쓴 것 같아. 낭비야. 라는 낭비성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결정해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낭비성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만큼은 이제 스스로 아마 느끼는 부분, 주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비효율성을 제거를 해야 돼요. 즉 고정 지출이나 변동 지출에 대해서 어떤 비효율성을 제거하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보험과 관련돼서 너무 이제 좀 중복이 되어 있거나 너무 큰 금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또 이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대출 리모델링을 직장인들은 가장 이 두 가지에서 많은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낭비성 지출은 보통 파악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개선을 하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 수립이 가능해지죠. 자, 고정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들어갑니다.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나가는 거, 그리고 집과 관련된 것들,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혹은 월세를 혹시 부담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안 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고 대체로 한번 정해진 비용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딱 파악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변동 지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변동 지출은 그러니까 생활비는 월 생활비와 연 생활비로 구분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월 생활비는 매달 얼마 쓴다 이런 부분이고요. 연 생활비는 매달 쓰지는 않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는 지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 단위 변동 지출이라고 제가 항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대표적인 거는 가족들 비용, 부모님 결혼하셨으면 양가 부모님의 생신, 아이들,
뭐 3대 명절 있죠. 뭐 크리스마스, 생일, 어린이날. 뭐 이런 때 어떤 고정적인 어떤 용돈이나 뭐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몇 월에 뭐 장인어르신 생신이 5월인데 우리는 뭐 용돈이 한 30만 원 드린다. 뭐 하면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A4 용지에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의 칸을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몇 월에 얼마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은 1년간의 이 불규칙한 현금 흐름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월 단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무상담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설계에 대해서 제가 맛보기로 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예산 설계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가계부로는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나 고정지출 요소들을 파악해라. 자, 두 번째는 연지출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라. 아까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지출들은 따로 관리하라는 얘기죠. 통장 분리하라는. 자, 세 번째는 뭐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로 관리를 해라. 이 세 가지를 지키시게 되면은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관리 중에 지출 관리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